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교통 혼잡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시 마산 지역의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화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대표들의 MCT 반대 성명이 경선 시기에 발표됨에 따라 선거 관련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와 통영구성, 거제, 사천 남해 하동 선거구를 경선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교통 흐름의 만성 방해꾼, 도로 위의 무법자, 바로 불법 주정차 문제인데요. 양방 통행이 가능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 고개 운전을 일삼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주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란한 네온불빛이 비추는 이곳은 창원시 마산 앞포구 산호동 유흥가입니다. 골목으로 들어서는 입구부터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진입부터 힘겨워 보입니다. 골목으로 진입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이곳은 양방 통행이 가능한 도로지만 가게 간판을 비롯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한 대가 지나가야만 반대편 차량이 지나갈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비웃듯 버젓이 바로 밑에 주차를 한 차량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또 통행하는 차량들과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하면서 아찔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많이 좀 강화했으면 하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밤 되면은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차 주차된 게 많으니까 차가 오다 보면은 우리가 피한다 피해도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애들 데리고 나면 우리가 손을 잡고 있지만은 이렇게 뭐 이 밤늦게 데리고 나오는 것도 문제겠지만 남 애들이 어디로 튀어갈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차가 지나다 부딪힐 위험도 없잖아 있지. 불법 차량들이 도로를 점령하다 보니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정에서도 야심한 시간이다 보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배잡기에 불과합니다. 그 단속을 할 때는 살짝 피했다가 단속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또 주차장을 방불케 하면서 불법 주정차가 난무합니다. 지금 10여 명의 인원으로 저희도 순차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있고 이것은 시민의식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저희들의 단속보다도 시민들의 직접 참여해 주셔야 불법 주정차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시민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교통 혼잡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시 마산 지역은 아파트 건설 붐이 일면서 초고층화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소방 안전 대책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창원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해영구 양덕동 인근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높이 200m 이상을 자랑하는 55층의 초고층 아파트부터 150m 이상의 준초고층 아파트들이 하늘과 맞닿을 듯합니다. 현재 마산 지역에 위치한 초고층 아파트는 7개 동, 준초고층까지 포함하면 39개 동에 이르며 건설 중인 건물까지 더하면 향후 4년 안에는 60개 동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마산 지역의 초고층 건물들이 늘어나자 초고층 아파트 화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창원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5분 발언에 나선 손태하 시의원은 고층 화재 진압 장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소방안전 대책 마련을 창원시에 요구했습니다. 60개 동의 중초고층 이상 건축물이 마산 소방서 관내에 들어서는데 수명이 다한 고가사단이 장비만 있다 하니 소방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손 의원은 관내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 사다리차 4대 중 3대는 이미 내구 연수가 지났다며 새로운 차량 도입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소방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은 고가 사다리 등의 진압 장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길이가 긴 사다리차 진입이 불가능한 아파트 단지가 많아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층에 계시는 분일수록 소방 시설이나 그 비상시에 대피 요령을 잘 숙지하셔서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층 아파트 화재. 평소 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점검과 건축 허가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심사 등의 소방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경영자 대표들과 근로자 대표들은 11일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에서 마산 경제의 버팀목인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지킵시다라는 성명서를 밝혔습니다. 성명서에는 근로자들의 입장과 경영자들의 입장으로 나눠 윤한홍 예비후보의 MCT 공약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성명서 발표 시기가 10일 마산 회원구 지역 경선 지역 발표가 난 직후에다 경선이 진행되는 기간에 발표함에 따라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11일 발표된 성명서는 지난 9일 애초 예정되어 있었지만 주최 측으로부터 돌연 취소가 됐으며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선거 관련 개입에 대한 의문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10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와 통영 고성, 거제, 사천 남해 하동 선거구에 대해 후보를 2~3명으로 압축해 경선 대상 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날 당초 예상됐던 영남권 3선 이상 중진 컷오프가 포함되지 않아 마산 회원구 지역에는 안홍준 예비후보와 윤한홍 예비후보, 통영과 고성은 강서구, 이군현, 이학열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거제 지역은 재선에 도전하는 김한표 예비후보와 양병민 예비후보, 진성진 예비후보로 3자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한편 마산 합포구 지역은 이주영 예비후보의 단수 공천이 확정되면서 타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기존의 경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합니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하 선물도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공무원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 금품 수수 행위도 제한했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인사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도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시행해 행동강령이 잘 지켜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성 공룡시장이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2016년 골목형 시장 육성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고성 공룡시장은 국비와 군비 등 총 6억 원을 지원받아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시장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특화 문화 공간 조성, 특화 상품 지원, 교육 및 이벤트 홍보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객이 찾는 시장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한편 구는 고성 공룡시장이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항포 공룡 엑스포장과 박물관 등을 연계한 문화 상품을 개발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지난 11일 청렴한 마산회원구를 만들기에 앞서는 청렴동아리 화이트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청렴동아리 화이트란 청렴한 공직자가 지녀야 할 덕목 5가지 단어의 첫 글자를 합성해 만든 의미로 청렴 결백의 순결한 마음과 청렴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이트는 공직자 스스로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자정의지 표출과 청렴 문화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산 회원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토론 및 과제, 청렴 시책 홍보 및 청렴 아이디어 발굴, 합동 캠페인 등의 전개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11일 배둔소공원에서 제8회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 학생 100일장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고성군과 경남 서부보훈지청이 주최하고 3.1운동 차기탐 보존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25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햇님 일기장, 깃발, 길을 시제로 글쓰기에 몰두했습니다. 학생들은 글쓰기를 통해 순국 선열의 위협과 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기렸으며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심사는 고인문인협회가 맡아 초중 고등부로 나눠 장원, 차상, 차하 각각 4명, 참방 12명을 선발하고 수상자는 21일 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예교육 및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활발한 여성 창업 진출과 사회활동 기회 마련을 위한 2016 DIY 핸드메이드 박람회가 13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6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일상에 공감을 더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도예와 공예, 패션 액세서리, 목공예 등 200여 업체의 44여 부스 규모로 생활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전시와 부대 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제13회 경상남도 공예축제와 동시에 진행돼 다양한 창작 공예 체험 행사와 핸드메이드 작품 공모전, 창업 전략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방 창업 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됩니다. 통영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29세 A씨가 응급 치료를 받다 사망에 이르면서 유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회사 워크숍에 다녀온 후 회식 자리에서 몸이 좋지 않아 귀가하는 도중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처방받아 맞고 있던 중 5분 만에 심장 발작을 일으켜 진주 경상대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며 병원의 대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도시민에게 양봉 산업을 교육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양봉을 시범 추진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도시민에게는 한 명당 벌동 2군을 지원하며 분당 드는 비용 중 절반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7일까지 거주지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해양수산부가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오비 물량장을 고현항 재개발 사업으로 지난 6일부터 컨테이너로 막아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토사의 외지 반출이 막혀 문제가 되면서 토사 운반 업체에 반발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0일 통영 한산면 인근 해상에서 2.12톤급 연안 복합 소형어선 A호가 암초와 충돌해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자 선장 B씨가 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 구조 요청했습니다. 통영해경은 경비함정과 통영해경센터 순찰정 등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해 B씨를 구조하고 사고 선박에 대해 긴급 수중 방수 작업과 배수 작업 실시 후 통영시 조선소로 예인했습니다. 고성군은 보다 촘촘한 복지 서비스 전문 제공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고성군 복지허브와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복지허브와 사업은 전국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구성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추진 계획을 밝힌 사업입니다. 고성군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컴퓨터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소외 계층에게 무상으로 사랑의 그림 PC를 보급합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개인은 소년, 소녀가장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며 단체의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기관 등 정보와 소외 계층에 대해 보급합니다.
조선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 10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 홍보 마케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해 공룡 엑스포를 알리고 예매 입장권을 구매하는 등 엑스포 성공 개최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영 블루베리가 출하 시기를 20일 정도 앞당겨 1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하됐습니다. 이번에 첫 수확된 블루베리는 통영시 도산면 김연우 씨 농가에서 재배한 프리마돈나와 스프링하이 2개 품종입니다. 첫 출하한 블루베리는 3월 1일 5kg, 6일은 8kg의 적은 양을 수확했으나 전량 서울 청과시장에 100g당 1만 원으로 출하됐으며 오는 4월 말까지 1톤 정도를 수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1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현관 벽면에 설치됐던 창원광역시 승격 소망의 벽이 시민 2천여 명의 참여로 완성됐습니다. 소망의 벽은 마산회원구의 창원광역시 승격 소망 이루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마산회원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홍보 방안을 시행해 시민들의 광역시 승격에 대한 염원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한우리 노인통합지원센터는 지난 9일 2016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거제시 각 5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공공시설물 관리와 노노케어 사업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 여성의 스트레스 해소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14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에 건강체조 택견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하체 단련을 위주로 택견의 기본인 품밟기, 활개짓 등의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도해 혼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통영시 한산도 등 섬지역 민간인 출입항 대행 신고소장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통영해경은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외항 선박 출입항 대행 신고소장과 예국 대행 신고소장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선박 출입항 신고 업무 및 각종 해양사고 예방 등의 업무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고성군은 10일 제4기 고성군 자원봉사대학을 개강했습니다. 개강식에서 수강생들은 참된 자원봉사자로서의 각오를 다지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성실한 자세로 자원봉사에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총 7강에 걸쳐 자원봉사와 상담, 소통과 공감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통영시는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지역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외국인 관광객 맞이 기초 외국어 교육 과정을 개강했습니다. 시는 문화관광 해설사와 관광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중국어, 일어를 선택해 관내 학원과 연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영농협에서 운영 중인 통영시민 중국어 무료 강좌도 오는 29일부터는 시와 공동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